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병원 외과의 김영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추워지면 또 발생할 수 있는 항문 질환 중에 치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액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항문 주변에는 대변을 볼 때 대변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해주는 쿠션 조직이 있습니다. 항문 쿠션 조직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변성되고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주변으로 부종이 생기고 혈관벽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며 조직이 늘어나게 되고 항문 밖으로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치액이라고 합니다. 치액은 저희가 내치액과 외치액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치액 같은 경우는 항문 점막과 상피를 나누는 치상선 위쪽으로 생기는 것을 내치액이라고 하고, 통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출혈이나 탈홍, 치질 조직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내치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1도에서 4도까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도 내치액 같은 경우는 배변 보실 때 출혈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조직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1도 치액이라고 하고, 2도 치액은 배변 볼 때 치액 조직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 조직이 배변 후에는 저절로 항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2도 치액이라고 합니다. 3도 치액 같은 경우는 탈출한 조직을 손가락 등으로 밀어 넣어야지만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3도 치액이라고 하고, 4도 치액은 치액 조직이 결국 들어가지 않고 계속 탈출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치액은 치상선 바깥쪽 항문 상피에 생기는 치액을 얘기를 하고, 주로 통증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고 항문 조직이 늘어나게 되고 가려움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치액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액이 생기는 원인은 잘못된 배변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고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항문 주변 혈관이 붓게 되고 치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유질이 부족한 그런 식습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잦은 변비가 치액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고, 복압을 올리는 자세나 어떤 운동, 그런 것들도 치액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치액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겠고,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 과음, 자극적인 음식 등을 섭취하게 되면 항문 조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치액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로 치액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주로 치액은, 내치액 같은 경우는 피가 나는 게 주 증상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항문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변기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휴지에 묻어 나오는 정도, 소량 출혈부터 대량 출혈까지 발생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빈혈이나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치액 같은 경우는 항문이 아래쪽으로 점막 조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증상으로 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고, 외치액은 이제 혈전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로 인한 통증으로 주로 병원을 오게 됩니다. 심한 통증, 가려움증, 그 다음에 피부가 늘어나는 그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치액이 발생했을 때 진단은 배변 볼 때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출혈이나 튀어나오는 덩어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직장 수지 검사 등을 통해서 치액의 종류를 진단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항문경이나 직장경으로 안쪽 조직을 확인을 합니다. 위치나 정도를 확인을 하고, 항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문 초음파 등을 통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이나 혹은 종양, 염증성 장 질환 등과의 감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S결장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감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치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부분은 보존적인 요법으로 치료가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게 되는데, 주로 1도, 2도 내치액이나 이런 경우에는 배변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배변 완화제나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식이요법, 충분한 수분 섭취,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 통증을 치료하는 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치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온수 좌욕 등을 통해서 증상이나 정도를 충분히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변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라든지 힘을 많이 주는 그런 습관들을 교정하시면 충분히 보존적으로 치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액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치액을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치액 절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치액이 3도 밀려 나와서 손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경우나 4도 밀려 나와서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감돈 치액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술을 고려를 하게 되고, 외치액 중에 급성 혈전성 치액,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혈전성 치액 같은 경우에도 수술적으로 제거하게 되면 금방 낫게 됩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은 약 한 2, 3일 정도 후면은 증상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퇴원이 가능하시고, 퇴원하게 되면 집에서 온수 좌욕을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대부분 일주일 정도면 다 낫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4에서 6주가 지나면 치질은 대부분 완치되게 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과음을 한다거나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서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책을 보는 습관도 피해 주시고, 힘을 많이 준다든가 복압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자세나 운동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치액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온수 좌욕이 아주 중요한데, 항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좌욕을 해주면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 항문 전체를 담그고 한 5분 정도 유지해 주시고, 그것을 하루에 한 2, 3회 반복해 주시면 충분히 항문 질환은 다 예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신욕 등도 아주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병원에 오셔서 평가를 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병원 외과에 오시면 충분히 진료를 해서 치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상 저는 서울병원 외과의 김영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